매울신 무엇보다 믿을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는 오늘 98만 9천 명, 방송 중에 99만 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첫 번째 뉴스는요. 전우원 씨, 전두환 씨 손자죠. 입국을 했고 네. 입국을 예고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오자마자 바로 체포됐습니다.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나가가지고 서울경찰청. 그렇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곧바로 체포를 해가지고 신병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원래 예고했던 5.18 단체와의 만남이 당장은 좀 이루어지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오늘 공항에서 전우환 씨가 했었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열심히 임하고 제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받고 그 다음에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경제에 가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비자금 폭로관에서 추가 증거는 없는 상황이실까요? 제가 공개적으로 마약을 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한데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이고 저도 그 죄를 알고 그래서 제가 직접 광주로 가서 사죄를 드리려고 하는 게 큽니다. 방금 들으신 이 전우원 씨의 말은 이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앞에서 인터뷰에 응한 상황이고요. 오늘 전우원 씨가 이제 두 차례 공항에서 한 번, 마약범죄수사대 앞에서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이제 인터뷰를 응했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이송이 돼서 현재 이제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신문 결과를 종합해서 체포시한 만료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씨가 이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폭로했던 지인들의 마약 복용, 뭐 성범죄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받는 거는 이제 전 씨가 예고하고 또 바랐던 대로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광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5.18 기념재단 측에서는 이제 전 씨가 사죄를 하기 위해서 광주에 온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고, 만약에 전 씨가 실제로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게 된다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전두환 일가로서는 처음으로 유족들한테 건네는 이제 사과가 됩니다. 심지어 이제 사망 당시에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회고록을 통해서 고 조비오 신부를 사자 명예훼손을 했었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전 씨 일가 중에서 이제 관련 사과를 했었던 사람이 없고요. 인정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쟁점, 전 씨 일가의 돈 세탁 과정이라든지 치부 과정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추가로 이 부분인데요. 전우원 씨는 이제 자신에게만 수십억 원의 자산이 그동안 흘러들어왔고 가족들한테는 다른 가족들한테는 더 많이 흘러갔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친인 차남 전재용 씨, 작은 아버지이자 삼남인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운영 자금 역시 검은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고. 돈 세탁과 관련이 있다라고 전우원 씨가 주장하는 특정 기업들의 이름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인데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 사안들을 들여다볼지 앞으로 관심입니다. 네. 그는 뭐 3단계인 거죠. 뭐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뭐 직접적인 연관 있는 마약과 관련된, 그다음에 주변의 지인들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인데 뭐 이거는 뭐 돼야 되는 수사겠지만 이 모든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주변적인 거죠. 사실은 핵심적으로는 전두환 일가가 어떤 것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일단 뭐 이분이 전우원 씨가 5.18 이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과연 이 희생자 유가족들 분들이 이거를 얼마나 의미 있게 생각하겠는가, 네. 그런 건 의문이죠. 이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적어도 지금 생존해 있는 이순자 씨 정도는 돼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사죄가 되는 건데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없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자금 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뭐 이것을 추가로 추징하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분의 주장을 보면은 이 돈과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범행이라든지 이런 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여사적인 매듭을 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참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추징금은
전두환 씨 추징금이 굉장히 많죠. 근데 추징하지 못하고 남은 추징금은 본인이 돌아가시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범죄 수익이 있는지 여부는 이것이 이제 은닉된 정황을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환수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화이트 칼라 범죄나 이런 종류의 범죄에서는 그 법적 책임을 뭐 징역형이 됐든 뭐가 됐든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수익을 어떻게 은닉된 범죄 수익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 이건 정말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팀이 전담팀을 만들어서 끝까지 추적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은 제도적 과제라고 보입니다. 이번 검찰과 경찰이 관련해서 어떻게 그 부정하게 범죄 수익을 전두환 일가가 은닉한 것이 있는 것인지 또는 벌금 이런 것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속보가 엇갈렸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우선 어제 밤부터 이제 보도가 됐던 내용이 이문희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교체됐다라는 전격 교체 이제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충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외교비서관을 맡게 됐는데 지금 이제 방미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미국 방문 일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외교비서관을 전격적으로 교체했느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탁이 돼가지고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도 배석까지 했던 핵심 참모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뭐 저희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김일범 의전비서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외교비서관까지 교체가 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외교 라인 관련해가지고 무슨 혼란스러운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나온 거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오전에는 외교안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설까지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방미 전까지 김 실장 교체설에 이제 선을 그은 상황이지만 여권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전체에 대해서 인적 개편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일종의 신호탄이다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 즉 외교비서관이나 국안보실장 교체 설 내지는 실제 교체 그 이유가 오늘 뭐 단독으로 쭉 나왔어요. 오늘 뭐 여러 매체에서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외교나 안보와 관련된 현안은 뭐 직접적으로는 아닌 외교 이벤트와 관련된 사안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K-팝과 대중문화에 이제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가 상당히 좀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 때 팝스타 레이디 가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하고 이제 우리 한류 스타 K-팝 스타인 블랙핑크가 합동 공연을 하자라고 한국 측에 먼저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제 윤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피드백이 없으니까 미국 정부 측에서 재차 답변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이런 일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뭉개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알고 나서 결국 이제 외교비서관이 교체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연이어서 국가안보 실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흘러나온 거 아니냐라는 후문들이 지금 이제 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빈 만찬에서 이런 뭐 행사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뭉갰다면 이런 언론의 보도처럼 뭉갰다면 뭉갠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설사 뭉갰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장과 외교 즉 지금 외교부 라인을 전부 다 교체하는 수순으로 들어갔거든요. 의전비서관 그다음에 외교비서관 이게 저 외교부랑 같이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씨도 뭐 외무고시 출신은 아니지만 외교부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고 근데 뭉갠 게 이렇게 전체 외교 안보 라인을 다 교체할 사유가 되나요? 그래서 뭉갠 이유에 대해서 뭉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게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이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정도의 어떤 행사를 준비한다고 할 때는 그걸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이고 뭉갤래야 뭉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요구가 왔을 때. 그렇죠. 비서관이 왜 이것을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잘 보면은 다 지금 정상회담 관련 업무와 굉장히 강하게 엮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뭔가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의문이라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자기에 대한 교체설까지 나올 정도면 네. 이건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상황은 본인이 어떤 사의를 표명했다거나 이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늘 이제 아침에 단독 보도한 데가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 기사 잘 보면은 나는 그 사의 표명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경질이라는 얘기죠. 동아일보 단독 보도의 취지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명확하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경질이다라고 하는 거면 또 본인이 난 그 사의 표명한 거 없는데 이렇게 뭐가 그런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상황이면은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일종의 파워게임 아니냐. 이 파워게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다 핵심 참모 내지는 핵심 역할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다 거론되는데 유일하게 지금 거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태효 그렇죠. 1차장. 김태일 차장은 이름이 턱자가 안 나와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외교안보실 내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충돌이라든가 어떤 뭐 이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이 커져 있는 상태 아니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제대로 업무가 안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상당히 의심이 된다는 거죠. 자, 내부 권력 투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요 사안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 또 그리고 뭐 광화문 언론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유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언론에 이제 언제 보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오늘 이 사안이 사실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때문에 외교비서관이 날아간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는 사안이라서 이게 뭐 여러 방면으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라든지 어차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취재한 기자를 취재해가지고 네네. 이제 확보를 하니까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는 실제 그 사안 때문이다라는 거 외에 다른 설명은 거의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대통령 주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 사안 자체가 이제 미국의 영부인이 직접적으로 먼저 제안한 행사인데 이게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의 라인에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면 좀 이렇게 진지한 심각한 사안이긴 하죠. 네, 말이 안 그렇죠. 되는 일종의 뭐 태만이거나 혹은 뭐 의도적인 어떤 네. 뭐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사안이긴 한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외교비서관이 이 전문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중요성을 모를 리도 없고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거를 보고 안 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보고가 안 될 때는 네. 다른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네. 보고를 못하게 된 어떤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문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네. 제대로 그러니까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소문 버전이 막 3개, 4개씩 되고 지금 그렇죠. 내일 되면 더 늘어날 거예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대통령실의 업무 그 자체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를 성실히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 아무도 제대로 설명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교부 쪽 같은 경우는 외교 라인에 이제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들 출신들은 외교가 호혜주의,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대통령실 김태호 차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은 결단의 외교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화끈하게 결단하고 그 다음을 보자라고 했을 때 이 결단의 외교와 상호주의, 일반적 외교 문법인 상호주의, 호혜주의 외교는 이게 같이 공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인격, 사람으로 드러나지만 그러한 노선의 차이가 여기서 또 나온 거 아니냐. 즉 상호주의, 호혜주의라고 한다면 미국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된다. 우리 받아야 될 거 되게 많거든요. IRA, 칩스 액트, 그 반도체법 관련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호주의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할 거냐. 아니면 일본과 정상회담에서 했던 것처럼 대승적 결단, 화끈하게 양보하고 그다음에 호응을 얻자라고 하는 대승적 결단을 앞세우느냐에 따라서 외교 노선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성한 라인과 김태호 라인의 충돌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위 이제 김성한 라인, 그러니까 외교부 라인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봐야 IRA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양보를 얻어내는 건 이거는 사실상 법 거의 바꿔야 되는 거니까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법 관련해서도 이미 지난번에 이제 한 차례 미국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됐을 때도 아마 10년 동안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5% 이상 투자를 못하게 하는 정도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얻어내기 어려울 건데 우리가 가서 무슨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공연 보고 있을 상황이냐라고 이제 혹시 걱정을 하고 반면에 이제 크게 양보하는 쪽을 주장하는 김태호 라인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디냐 그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홍보할 만한 거리가 된다라는 판단의 충돌 끝에 일종의 이제 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빈 초청 자체가 가장 큰 의미다. 아니다. 가서 뭔가를 해결하고 와야 된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다. 조금 더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노선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를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니까. 노선도 사실 기본 노선은 김성환 실장하고 김태호 1차장이 그렇게까지 다르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게 알력 싸움에 들어가면 사소한 차이도 이제 막 커 보이죠.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돼. 제대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고 있어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당정 협의해라 그랬는데 장관들이 전부 다 막 부정적인 얘기를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제 부정적인 취지의 보고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 두 사람이 다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말을 돌려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제2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의미하는 거고 네. 대통령이 그걸 이제 행사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이제 돌입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추측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법률안에 대해서 행사했었던 마지막 사례는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 당시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7년 만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셈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대통령 처음이 거부권 아니라는 게 행사가 문제 아닌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이제 네. 문제입니다. 앞으로 처음이 남아 아니라 있는 끝이 아니라는 게. 예. 네, 계속 이제 국회에서 올라오게 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서 이제 7개 법안이 있고요.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이제 노조법 개정안, 그러니까 노란 봉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도 있고 앞으로 야당들이 이제 합의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대상의 이제 특검을 비롯해서 이제 쌍특검 법안들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텐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이 그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본회의 직회부될 법안들이 줄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민하 평론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는 입장에서 뭘 얘기할 게 있느냐 이런 의문입니다. 정치가 뭔가요? 정치라는 게 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양곡관리법 통과시키면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여당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면은 그 안에서 뭔가 협의를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완벽한 법안은 아닐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조정하고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처리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답정 넣어요. 그냥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대통령은 거부권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 또 이 똑같은 어떤 사례가 민주당의 장관 탄핵 얘기하고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서로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총선까지 가는 그림이에요. 앞으로 이런 광경을 계속 보게 될 텐데 평론가는 할 말이 상당히 없어서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정치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치를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사실 30일부터인가요? 국회 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들을 쭉 공동 토론을 한다는데 네. 별로 기대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 토론을 해서 합의안을 내올 수 있을까?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리라 다시 한번 믿습니다. 자, 뉴스 신세계 오늘 1부에서 마무리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